자, 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1주차 동영모사. 자, 시험 잘 보셨어요? 자, 1번부터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자, 요약집 갖고 확인할 테니까 요약집 준비하시고요. 자, 1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리 공법 문제 41번부터 시작하는데요. 자, 1번에 광역도시계획안에서 틀린 것은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합니다. 이 두 개 이상의 특강시군 관할구역을 하나의 계획권, 이 광역계획권으로 정해놓고 그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기능 분담, 자, 이런 것에 대한 발전 방향 제시하고요. 1번, 자, 인접한 두 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바로 묶어갖고 생략하고요. 시 또는 군, 관할구역의 전부든 일부든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냐 일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두 개 이상의 특강시군에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번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을 때는 시장원수가 협의를 거쳐갖고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맞습니다. 도에서 광역계획권은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광역계획권을 도지사 지정. 도지사가 지정해서 통보하니까 수립은 도지사 밑에 시장 군수.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해서 다시 도지사한테 와서 승인받죠. 자, 이게 도에서는 가장 원칙적인 체계입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지정해서 시장군수가 수립, 다시 도지사한테 승인. 그런데 이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군수가 승인 신청 안 할 때, 또는 시장군수가 협의해갖고 요청했을 때, 이때는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도에 걸쳐갖고 광역계획권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정해서 통보하니까 수립은 시도지사 공동 수립해갖고 다시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받습니다. 그래서 시도에 걸칠 때는 이 국토부 장관이 지정, 시도지사가 수립, 다시 국토부 장관의 승인. 자, 이게 원칙적인 체계가 되고요. 근데 이 국토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3년 내 시도지사가 승인 신청 안 했을 때,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하고요. 그래서 요약집 13페이지. 요약집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그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그 지정권자가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죠. 국토부 장관, 도지사. 국토부 장관, 도지사 지정하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박스에 보시면은 1번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면은 시장군수가 공동, 시도에 걸칠 때는 시도지사 공동 수립. 자, 이게 원칙적 체계고요. 3번에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군수의 승인 신청이 없다. 즉 시장군수가 수립 안 하면 도지사가 직접 수립합니다. 또 4번에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3년이 지날 때까지 시도지사 승인 신청이 없을 때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 그리고 밑에 공동 수립해서요. 또 하나면 2번. 두 번째 줄의 끝에 보면 그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갖고 요청했을 때는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국토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각각 두 가지입니다.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요청하면 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광역계획권이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칠 때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한다. 틀렸습니다. 가장 원칙적인 거 물어봤죠.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국토부 장관이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했을 때는 그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반영해줘야 된다. 기초조사 정보체계 5년마다 반영하도록 하죠. 옆 페이지에 9페이지에 보시면은 맨 밑에 그 수립 절차,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기초조사부터 하고요. 기초조사 수립할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기초조사 있으면 기초조사 내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이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하도록 하고요. 5년마다 확인해서 반영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5번에 국토부 장관은 직접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승인했을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리고 시도지사에게, 여기서 시도지사는 수립권자, 시도지사에게 송부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수립했든 승인했든 다시 원칙적인 수립권자 시도지사한테 송부해서 시도지사가 우리한테 공고하고 열람시켜주게 되죠. 자, 요약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승인 절차에서 동그라미 3번 국토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든 승인했든 다 시도지사, 수립권자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서
그 시도지사가 우리한테 공고하고 30일 이상 열람시켜주게 되죠.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닌 것에 도시군관리계획은 특광시군 관할구역을 구체적으로 관리,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정, 집행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일단 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각종의 정책을 6가지 결정합니다. 용용, 기도, 지입 6가지 결정하고요. 1번에 용도지역의 지정이나 변경.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건축자. 자, 요거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용도지역에 지정하고 변경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자, 건축 제한이 행위 제한은 저 36페이지 가보세요. 요약집 26페이지. 자,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 또 건축 제한.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에서 그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조례가 정하면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이 2가지 체계로 이 21개 용도지역별 대통령령에서 건축 제한을 싹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지정 변경하는 것만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행위제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령에서 직접 규정을 하고요. 그다음 이번에 고도지구의 지정 변경과 건물 높이에 관한 사항. 고도지구는 용도지구입니다. 이 높은 건물 못 짓게 하기 위해서 높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지구죠. 그러면 고도지구는 그냥 지정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몇 메타짜리냐 높이까지 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갖고 지정합니다. 그래서 40m 고도지구 이렇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면 여기서는 40m에 초과하는 건물 못 짓게 제한받게 되죠. 요약집 33페이지.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예외 고도지구.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정하는 높이에 초과해서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고도지구는 지정할 때 높이까지 다 결정해갖고 지정하고요. 그래서 3번은 시가와 주정구역의 지정 변경과 시가와 유보기간. 시가와 주정구역이라는 용도구역은 일정한 기간 동안 무질서하게 난개발되는 것을 유보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그래서 얘도 그냥 지정하는 게 아니고 몇 년짜리인지 유보기간 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갖고 지정을 하게 되고요. 저는 36페이지. 그 외에 시가와 주정구역에서 또 하나 2번 유보기간.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시도지사가 시가와 주정구역 지정할 때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가와 유보기간도 다 결정한다. 그래서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고요. 그럼 10년 시가와 주정구역 지정했다. 자, 얘는 딱 10년까지만 묶어둡니다. 그래서 유보기간이 끝나면 다음 날 자동적으로 시도가 되죠. 그다음에 4번은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주거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한다. 이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지구단위계획 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는 내용 맞고요. 그럼 주거개발진흥지구의 주거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지정할 수가 있죠. 다음은 57페이지로 합니다. 57페이지. 저 비도시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맨 밑에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는 일정한 용도 지역에 있을 때만 지정할 수가 있고요. 저 중에서 주거개발진흥지구, 그거는 오직 계획관리지역에 있을 때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주거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맞고요. 그다음 5번에 산업입지법에 따른 도시 첨단 산업단지의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그 입지규제 최소구역, 얘도 다 용도구역,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는 내용이고요. 얼마 전에 신설돼갖고 이 도시 첨단 산업단지, 이것도 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그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대상, 그 박스에 6번.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거기에 세계구도 추가돼갖고 도시 첨단 산업단지, 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하든지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그 세 개도 추가되었고 이제 다 도시 첨단 산업 단지도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43번 보겠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해서 옳은 것은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이기 때문에 입안하고 결정합니다. 입안 결정. 그리고 결정한 것을 고시하고요. 지형도면으로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형도면 작성한 날이 아니고 고시한 날. 2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효력, 구체적인 행위 제한이 효과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시장원수가 입안한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원수가 직접 결정한다. 자, 용도지역은 시장원수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원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딱 하나만.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한다 그러죠.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 용용, 기도, 집 6가지 입안. 자, 입안권자는 도시군, 특광시군이니까 그대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특광사원수가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에 입안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다 도시군관리계획에 입안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특광사원수가 원칙, 국토부 장관, 도지사 예외, 이 사람들 쌓아보고 행정청.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행정청만 입안할 수가 있고요. 주민 같은 비행정청은 입안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입안한 것을 결정권자 결정한 것을 고시. 그 다음에 지형도면으로 고시하면 구체적인 효과가 발생. 그 입안권자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사람은 결정권자입니다. 그러면 결정권 이꼴 자치과. 그래서 결정권자는 원칙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유저들이 원칙적으로 결정하고요. 자, 그런데 입안권자와 결정권자 각각 따져봐야 되니까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 입안에서 결정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결정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입안권도 있고 결정권도 있죠. 그 다음에 시장하고 군수가 입안했다. 시장군수가 입안했을 때는 결정권이 없어요. 도지사한테 신청해서 도지사가 결정. 다만 여기서의 시장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장일 때는 대도시장은 직접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가 입안했을 때는 당연히 도지사가 결정.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입안해갖고 직접 결정하고요. 시장, 군수는 입안해서 도지사한테 신청, 도지사가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가 직접 입안해갖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죠.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지구단위계획. 이 지구단위계획만큼은 관할구역의 일부에다 수립하는 가장 지역적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입안해서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예외를 주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사항이 또 3개가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입안했을 때, 그 다음에 개발 제한구역, 국가계획과 관련된 시가와 주정구역, 그 3개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해수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시장원수가 입안했을 때 시장원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지구단위 계획 관련해서만 시장원수가 결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번은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려면 미리 지방에 의견 들어야 된다. 이 지방의 의견 청취는 결정할 때 하는 게 아니고 입안할 때 합니다. 결정권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려면 협의하고 심의, 심의 거쳐갖고 결정. 그래서 입안권자 입안할 때 일단 조서부터 하죠. 기초조사. 도시군관리계획은 기초조사 내용에 환토제 3개를 또 포함해죠.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제취약성 분석. 그 다음 주민의 의견 됐습니다. 여기서 주민의 의견 청취는 공고 열람, 공청회가 아니고 공고 열람 시켜갖고 직접적으로 듣고요. 그 다음 주민의 대표기관, 지방의회 의견도 듣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의견은 입안할 때 거치는 절차고요. 그럼 주민의 의견 직접 들었는데 지방의 의견 또 들어라. 이거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지방의 의견 청취.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하려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 의견 들어야 된다. 그래서 박스에 보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리고 광역시설이든 기반시설이든 지역지구 구역과 시설에 관해서 입안할 때 지방의 의견 듣습니다. 4번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 자, 이거는 관계가 있죠.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3개월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결정 당시에 착수하고 있었으면 행위제한 받지 않고 즉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는데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딱 2개만
3개월 내 신고. 그다음 5번에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 결정하려면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쳐야 된다. 맞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관할구역 일부에다 수립하는 가장 지역적 계획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제일 상세하게 되죠. 토지 이용 개발 플러스 건축. 그리고 토지하고 건축에 관해서 다 포함해갖고 수립하는 가장 상세 계획이 되고요. 그러니까 토지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에 관한 사항은 건축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치게 되죠. 자, 20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심의에서 그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 다만 시도지사가 그 지구단위 계획 밑에 줄 결정하려면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그래서 공동심의 받는 것은 지구단위 계획만. 그 다음 44번 보겠습니다. 용도지역 지정 목적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용도지역은 전국토에 빠짐없이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을 중복되지 않게 지정하고 가장 기본적인 규제합니다. 모든 공법의 토지규제 출발. 그래서 1번에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의 조사. 이 편리한 주거환경이니까 일반 주거. 일반 주거지역은 1, 2, 3종 3개가 있고요. 저층, 중층, 중고층.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은 2종 일반 주거.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에 보입니다. 전용 주거는 1종하고 2종, 단독, 공동 이렇게 세분하고요. 이번에 환경을 저해치 않는 공업을 배치한다.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다. 공해가 나오진 않는다. 이거는 일반 공업. 준공업 지역은 경공업을 위주로 주우산 업무 기능의 보완입니다. 3번에 장래 도시용재 공급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데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곳은 자연녹지. 보존녹지는 녹지 보장. 그래서 보존하는데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개발이 허용된다 하면은 자연녹지. 4번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그래서 이거는 계획관리적.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하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해서 관리하고요. 생산관리는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하니까 생산관리지역 지정해서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 그다음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적으로 편입될 곳이니까 도시지역에 준해서 계획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다음 5번이 정답.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 이 농업진흥지역을 농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보전산지는 임야, 논밭산. 농지하고 임야니까 이게 농림청. 그래서 농림업의 진흥, 농사짓기에서 보전합니다. 그 다음 5번으로 합니다. 45번.